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희곡을 만나는 즐거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곡이 다른 문학 작품과 어떻게 다르고 또 희곡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희곡의 종류는 어떤지 말할 수 있는 게 오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희곡의 특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희곡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인가요? 네, 우리는 앞서 연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희곡이라는 것은 연극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문학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희곡이라는 것이 연극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도 있지만 덜어는 예술 장르로서의 작품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희곡 작품은 연극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학성과 연극성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희곡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갔다가 다시 집에 와서 밥 먹고 숙제하고 잤다. 이런 이야기들은 희곡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그래서 희곡은 극적 요소를 가져야 한다. 다르게 말해서 일상적인 것이 아닌 어떤 다른 것, 어떤 특별한 것이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등, 위기, 혹은 다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희곡은 꼭 갈등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느냐의 과정을 보는 것이 그게 재미를 더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적이지 않게 오늘 내가 동생이랑 싸웠어. 이거 어떡하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것이 희곡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른 문학 작품과 다른 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희곡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희곡은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희곡은 제목, 그 다음에 극작가, 그리고 등장인물,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극 초반에 나와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잠깐 화면 보실게요. 자, 로미오와 줄리엣의 첫 부분입니다. 보셨죠? 이것처럼 희곡은 처음 시작할 때 그 인물과 인물의 성격,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것의 희곡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일단 외적 요소를 먼저 살펴보면 외적 요소는 크게 인물, 행위, 대사, 배경 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물이라는 것은 이제 등장인물을 말하겠죠. 그게 필요에 따라서 성격이 부여됩니다. 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극을 다 읽고 났을 때 좀 더 자세히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인물은 외적 요소일 수 있지만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부분은 내적 요소라는 거. 네, 내적 요소도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적 요소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희곡에는 특징적인 것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괄호 안에 행동을 지시하는 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행위, 이 인물의 움직임. 이 움직임에는요, 침묵하는 거.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 부동도 행위에 들어갑니다. 이 흐름이라는 것은
극 전체의 흐름을 말하기도 하는데 드라마라는 말이 이 극의 흐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 요소, 외적인 요소로는 대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사에는 서로 주고받는 말, 대화가 있고요. 그리고 독백, 혼자 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관객은 들을 수 있는데 상대방 배우는 들을 수 없는 말. 그 말을 우리는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성 요소는요. 네, 장소와 시간을 말하는 배경이 네 번째 외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 요소로 넘어가 볼까요? 내적 요소에는 이 이야기가 어떤 짜임새로 엮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플롯, 구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성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배열한 구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연극에는 막과 막, 그 사이 암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명이 꺼지는 막과 막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막이 어떤 순서로 엮여져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대단원 이렇게 5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런 시간의 구성에 맞게끔 직선적으로 나가는 구조가 있는 반면에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런 직선 구조에서 이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시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것. 네, 이런 것들도 플롯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는 이런 막과 막 사이의 흐름을 연결하는 서사적인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각각의 이야기를 엮어서 진행하는 에피소드적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내적인 요소로는 주제와 사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라는 것은 극작가가 이 작품을 쓰면서 세계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전달하고 싶은가 하는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 이것이 주제나 사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다 읽었을 때 다양한 상상들을 해보는 재미와 함께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 그것이 주제나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한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극 내에서 어떤 갈등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 또한 내적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희곡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곡의 종류는 이 희곡이 얼마나 길게 쓰여졌는가 혹은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소재는 무엇이고 내용의 초점이 어느 부분에 맞춰져 있는가 내용이 주제가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표와 같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표처럼 다양하게 구분을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종류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작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극의 종류는 잘 구분하지 않는데 마지막 내용이나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극은 슬플 비자거든요. 한문으로. 그래서 불행한 결말을 지닌 희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조건에 대한 통찰과 깨달음. 이거 말이 어렵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갈등의 주요 주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좀 심각하죠? 네. 이런 것처럼 삶의 조건을 통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비극은
그 주인공들이 대의명분, 좀 정의로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 선택하겠어. 아, 그로 인해서 나는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아, 난 이걸 해야만 하는데.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아, 이 고통은 나는 받아들이겠어. 오케이, 인정. 이렇게 하는 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외적인 고통이 들어오는데 사실적으로 내적으로는 내가 승리한 거죠. 네, 이런 고통을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승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비극이 갖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비극의 주인공들의 이런 선택이 옛날에는 정말로 정의로운 이런 그래 결심했어 난 이 부분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최근 현대 주인공들은 뭐 특별하게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을 설정해서 비극으로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우리 일반적인 인간을 더 많이 빗대서 표현함으로써 그 주위의 배경이라든가 혹은 자신과의 싸움 이런 자아와의 갈등을 겪는 인물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조금 그 예전에 과거의 주인공들과는 차이가 좀 있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희극. 네, 희극이라는 것은 기쁠희. 네, 재미있고 유익하다. 재미있고 즐거운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결말이 늘 해피엔딩인 거예요. 이 희극은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희곡은 전체 작품을 말하는 거고 희극은 네, 해피엔딩의 결말을 갖는 하나의 종류라는 거. 네, 희극은 사람들이 이 인물이 좀 어리석고 욕심 많고 거짓을 잘 꾸미는 인물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에서 벗어난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유머 있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유머를 통해서 아, 나는 정상이니까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배꼽 잡게 재밌구나. 다행이다. 나는 정상이어서 이런 만족감을 갖기도 하고요. 재밌는 부분이죠. 그리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 라는 결말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적으로 봤을 때 현실에서는 권선징악이라는 이 부분이 의외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속상하죠. 현실은 잔인하다. 이런 말. 그쵸? 그런 부분에서 대리만족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현실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서 아,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희극은 항상 해피엔딩의 결말을 갖는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멜로드라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멜로드라마라는 것은 18세기에 서양에서 시민계급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멜로드라마라는 장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비극이라든가 특별히 희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간다. 말 그대로 드라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멜로드라마는 우리가 흔히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랑 이야기로 국한되기보다는 그냥 일상의 이야기들, 흔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 멜로드라마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 언어들이 선정적이고 좀 감상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주어지는 요소가 우연이거나 이런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전개를 도와주면서 재미와 눈물을 자아낸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희곡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문학 작품과는 다르다. 뭐 때문인가요? 네, 연극이라는 작품을 예술을 공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다. 그래서 문학성과 연극성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희곡은 어떤 구성 요소가 있나요? 네, 희곡에는 인물, 행위, 대사, 배경, 그리고 플롯, 주제, 사상, 성격, 갈등, 이런 외적 갈등과 이런 외적 구성 요소와 내적 구성 요소가 있다. 그리고 희곡의 종류에는 크게 비극, 희극, 그리고 그게 섞여 있는 희비극, 그리고 멜로드라마,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희곡 작품 주변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서점에 가서 오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작품부터 살펴보면 어떨까요? 희곡이라는 것은 행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설명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행동을 상상해 가면서 작품을 읽어 나갈 때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곡을 좀 더 재밌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